자,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이란 뭘까요? 지식재산 뭐냐? 자, 지적 활동을 통해 탄생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적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재산, 정신적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재산, 이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지적 창작물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지식재산들을 보호해주는 법률상의 권리가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탄생한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분류되냐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고요. 저작권에는 협의의 저작권, 저작인정권 있고요.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 여기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 기술 등이 있고, 산업재산권은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재산권은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이 될 수가 있고, 기타는 캐릭터, 프랜차이징, 새로운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등이 존재하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지식재산권은 뭘까요? 우리가 대학원을 가든 회사를 가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그건 바로 특허권입니다. 자, 특허권이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원천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뒤에 슬라이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열을 해놨죠. 자,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는 창작자와 발명가는 지식재산을 탄생하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하는데 대부분의 지식재산은 복제가 용이하므로 그들의 이익이 쉽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창작과 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발명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3번,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이죠. 총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산업재산권이란 뭔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산업재산권은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하는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 식별 표식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특허권을 살펴보면 보호 대상은 발명이죠. 핵심 원천 기술입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징보성이고요. 권리 내용은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 독점. 보호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기준 20년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실용신안권도 잘 나와 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특허권보다는 소발명이라고 적혀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도 똑같고요. 관련 내용은 특허권과 유사하다고 적혀 있네요. 보호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더 짧은데요. 10년으로요. 그래서 이 특허권에 예시는 볼펜이 되는 거고, 실용신안권은 잉크를 2배 넣을 수 있는 나선형 볼펜심, 이게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 독점,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기준 20년, 얘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네요. 예시는 몽키바나나 볼펜처럼 독특한 볼펜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디자인 심미적인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상표권은 상품의 식별 표식, 식별력, 부등록 사유에 미해당. 이게 이제 등록 요건이네요. 그래서 권리 내용은 다른 동일 유사 상품에서의 동일 유사 상표 사용은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보호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고 특허가 가능 이네요. 디자인권이나. 예시가 모나미처럼 고유한 볼펜 이름, 상표권이죠. 이게 예시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 특허권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특허권은 우리 엔지니어랑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권이란 원천 기술이나 핵심 기술 같은 고도화된 발명에 대한 권리이고요. 새로운 기술적 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실시권을 가진 배타적 지배권을 의미함. 이게 아까 몇 년이라고 했나요? 20년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발명한 사람이 이걸 독점으로 실시권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이걸 쓰고 싶으면 발명자한테 돈을 주고 빌려서 쓰던지 해야겠죠. 자, 그리고 유용한 기술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여러 산업재산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특히 여러분들 같이 이제 대학원을 가거나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특허권이 더 많이 접하게 될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발명품이 없어도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념적 특허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아이디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한다라고 특허법 제2조 1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죠. 특허권이 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특허를 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원보다는 등록이 좀 더 단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 아래 8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된다. 두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새로운 발명이어야 된다. 기존에 없던 거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이어야 된다. 그리고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특허 사유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 분야에 일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이 개념을 쉽게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되겠죠.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된 명세서, 이건 특허 명세서라고 하죠. 이거를 나중에 특허 낼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 범위, 청구항이라고 하는데 그걸 몇 개로 할 건지, 그 안에 범위를 브로드하게 할 건지 스페시픽하게 할 건지 정해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페시픽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브로드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를 보면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건 특허 출원서랑 특허 명세서가 되겠죠. 출원서는 뭐 출원하겠다고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고, 도면 요약서는 요 명세서에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 방식 심사를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신규성이나 진보성과는 무관하고 양식에만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게 방식 심사네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출원 공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출원을 우리 하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18개월이 지나면 이 기술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출원이나 제3자가 요청하면 이 특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출원 공개 날짜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특허 출원서, 특허 명세서를 내고 특허 출원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개월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실체 심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허의 신규성이랑 진보성, 기존에 있는 특허의 차별성이나 기존에 있는 기술과의 차별성이 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 후에 특허를 결정을 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특허 출원 후 심사 절차가 되겠고, 우리가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특허 출원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꽤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뭐가 또 문제냐? 특허 결정을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다가 판단되면 특허 결정서를 통지를 하는 거고,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특허 결정되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특허 등록되고 그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해 됩니다. 자, 특허가 등록이 되면 이 특허 발명인들은 권한을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총 이 프로세스 다 거치는데 보통 한 2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죠. 그래서 특허 출원한 걸 한 후에 방식 심사를 하는 거죠. 제출한 이제 그런 양식이 잘 맞는지, 그리고 나서 출원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한 거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출원한 거는 출원 후에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특허 출원이 돼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특허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내용이 없더라도 이 출원된 것들에 뭔가 포함된 개념이나 뭐 그런 이제 원리 같은 게 들어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심사 청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실제 심사로 가는 거고, 거절을 당하면 취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원해서 심사 청구까지 가는데 3년, 길게 3년까지 걸린다고 돼 있네요. 그러고 나서 실체 심사를 하고
거절 이유 유무를 살펴봅니다.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 결정이 되고 뭐 설정 등록 그리고 등록 공고를 하고 무효 심판 청구 한 후에 특허법원이 대법원에다가 결과를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절 이유가 yes다.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 거절 이유 통지 이거를 작성을 특허사무소에서 해주고요. 그러면 특허사무소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이거 써서 주겠죠. 왜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의견서와 보정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작성한 후에 거절 이유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면 특허 결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노후가 되면 거절 결정이 나온 거고 재심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불복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동일하지만 진짜 발명과 같은 수준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고 생명주기가 짧은 간단한 계량 기술이라는 점이 특허권과 차이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실용신안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응용하여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계량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실용신안이고 특허는 이미 발명된 것을 응용을 하면 안 되죠. 그래야 진보성이랑 신규성에 지적을 안 받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자동차를 예시로 들었네요. 이 자동차 안에 산업재산권이 그럼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위에 이제 정답부터 나와 있네요. 하나의 상품이 수백 산업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차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있죠. 특허는 이제 원천 핵심 기술인데 뭐 다양하네요. 저연비 엔진 기술, ABS 브레이크 기술, 변속기 관련 기술 등이 있고 디자인은 말 그대로 디자인이죠. 자동차 이제 외부의 디자인, 헤드라이트 디자인, 뭐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뭐 리어의 램프 디자인 등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상표도 또 산업재산권의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자동차 명칭이라든지 제작사 명칭, 현대기아, 소나타 SM5 등을 얘기하는 거고 실용신안은 주변 계량 기술입니다. 뭐 백미러 관련 기술이라든지 도어 관련 기술, 시트, 냉방 관련 기술 등이 있죠. 자, 다음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원리, 이게 저작권이고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대상은 논문도 되고 건축물, 설계도, 소설, 시, 도서, 음반, 그림, 조각, 사진 다양한 창작물들이 다 포함이 되네요. 특히 우리가 와닿는 부분 논문이 될 수가 있겠죠. 저작권. 자, 읽어보면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문을 썼다고 이 저작권을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하진 않죠. 그냥 논문을 쓴 것 자체만으로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저작권 구분을 살펴보면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고요.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고요. 쉽게 말해서 이용 허락권이 되겠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거고, 결국 저작 재산권은 돈과 관련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작자가 허락해주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작 인적권은 뭐냐? 직접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실현이나 음반 방송물에 대해 인정하는 저작물에 준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창작자가 아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 등에 기속되는 권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의적 공학설계 입문의 이론 수업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